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강의는 현재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AI 분야의 이제 현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AI라는 기술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현재 어떤 정도로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개 내용은 AI의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기술이 발전을 했고 이런 것까지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데모 형태로 많이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AI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전에 우리가 AI라고 하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러죠. 그래서 AI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지적 능력을 표방하는 모든 어떤 기술을 우리가 AI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도대체 그러면 AI가 의미하는 건가? 이거를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것을 위해서 사람과 기계 를 한번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계라고 하면 쉽게 우리가 컴퓨터를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과 기계 사이에 이제 비교를 할 때, 우선 그 사람에 비해서 기계가 잘하는 게 뭔지를 한번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가 사람에 비해서 잘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대다수가 첫 번째로 얘기할 내용은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사칙연산을 사람보다도 엄청나게 빨리 그 다음에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쉬운 예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PC 한 대가 1초에 수행할 수 있는 사칙 연산은 아마 수십억 번 이상 될 겁니다. 이거는 계속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발전하면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달라붙어도 요즘 PC 한 대의 계산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어, 기계가 사람에 비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계산 능력이 되겠죠. 계산 능력. 자, 두 번째는 또 이것도 이제 쉽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계가 사람에 비해서 잘하는 것이 기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는 거. 요즘 그 컴퓨터에는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뭐 초 단위로 다 기록을 해도 뭐 수십 년, 수백 년을 충분히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기계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쉽게 정확하게 우리가 메모리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에 대한 능력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컴퓨터가 인간에 비해서 가진 잘하는 강점은 연산과 우리가 기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사람이 컴퓨터에 비해서 잘하는 게 무언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뭘 잘할까요? 사람이 컴퓨터에 비해서. 지금 요 질문은 뭐 막연하게 뭐 창의적이다, 뭐 추상적이다, 뭐 이러한 어떤 그런 예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예를 필요로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친구를 어느 날 만났는데 뭐 그 친구가 마스크를 했건 안 했건 모자를 썼건 안 썼건 여러분이 옆모습을 보든 앞모습을 보든 쉽게 그 사람 얼굴이 바로 내 친구의 얼굴이라는 걸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영상 정보를 통해서 그 얼굴의 영상이 누구의 영상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그 능력은 컴퓨터에서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컴퓨터에서 이런 능력을
표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성능은 사람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또 다른 예는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는데 저쪽 편에서 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생각하죠. 저 지금 오고 있는 차가 대충 어느 정도의 속도니까 나는 어떤 식으로 왼쪽으로 피해야 될지 오른쪽으로 피해야 될지 길을 건너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서 있어야 될지 이런 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판단,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단순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 되고 이것을 푸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성능은 사람에 비해서 현저히 좋지 않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과 컴퓨터에 대한 비교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AI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사람이 컴퓨터에 비해서 잘해왔던 분야에서도 조차도 컴퓨터가 더 성능이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잘하던 분야들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AI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몇 가지 사람이 컴퓨터에 비해서 잘하는 분야를 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더 일반화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과연 사람이 컴퓨터에 비해서 잘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달리 얘기하면은 현재 AI가 추구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를 생각해 보면 볼 때 뭐 이거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AI가 추구하는 분야는 결국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오면서 우리가 습득했던 학습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게 뭔지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이건 뭐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한 6가지 분야로 요거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보는 거죠. 어떤 것을 눈으로 보고 뭔가 이해하는 그런 측면. 두 번째는 어떤 소리를 듣고 사람의 음성이 됐든 다른 소리가 됐든 이것을 귀로 듣고 이해하는 listen. 세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의사나 이런 것 생각을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하는 speak.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문자로 된 책이나 뭐 인터넷이 됐든 문자로 된 정보로부터 정보를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어떤 지식을 쌓는 read.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글로서 표현하는 write.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거나 어떤 판단을 내리는 act, 행동. 자, 이런 식으로 6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재 AI가 표방하려고 하는 그리고 추구하는 분야는 이렇게 6가지 분야라고 감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6가지 분야에 있어서 AI가 어느 정도 발전했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구체적으로 AI 분야에 대한 어떤 소개를 각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요즘 많이 등장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은 용어 중에 AI라는 게 있죠. Artificial Intelligence. 또 어떤 때는 여러분이 머신러닝이라는 걸 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뭐 줄여서 ML이라고 하는데 머신러닝. 또 최근에는 또 딥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걸 그런 용어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그 외부 매체에서 나왔던 용어든지 아니면 신문에서 나왔던 용어든지 아니면 교과서에서 나왔던 용어든지 간에 이런 3가지 용어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것들은 사실은 서로 간에 어떤 그 하이라키가 형성이 되어 있는 용어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AI라고 하는 기술은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을 표방하는 모든 기술들을 우리가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AI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머신러닝은 이 기술이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데 사람이 어떤 지식을 주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면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통해 가지고 난리지를 갖다 축적하는 스스로 축적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머신러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데이터가 어떤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또 머신러닝의 하나의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조금 전에 얘기했던 머신러닝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어프로치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굉장히 그 많은 층의 많은 레이어의 그 구조를 갖는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레이어를 쌓다 해서 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 세 가지 용어들을 여러분이 이제 뭐 거의 구분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쓰는데 사실은 이러한 포함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 AI라고 하는 거는 뭐 이 기술이 실제로는 뭐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AI 기술이 등장한 거는 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이러한 AI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연구가 지속되어 왔고 여러분이 또 그 공상과학 영화, 특히 SF 영화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AI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이 발전하기도 전에 이미 영화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은 그 AI 개념들이 도입됐습니다. 뭐 대표적인 영화가 여기 지금 영화 포스터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영화는 이건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AI라고 하는 영화죠.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AI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 인간형 로봇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 로봇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죠. 그 제목 자체가 AI입니다. 그다음에 또 유명한 영화가 그 아래에 있는 매트릭스. 매트릭스는 전 세계를 우리가 엄청나게 파워풀한 컴퓨터가 지배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여기에는 AI의 개념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등장하는 버추얼 리얼리티, 뭐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이런 개념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지금 큰 포스터가 있는데 요 제목이 이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 그 스탠리 큐브릭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제 감독한 이제 연출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좀 얘기하자면은 이제 우주 여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주 여행을 하는 내용인데 우주선 안에 AI 기능이 탑재된 컴퓨터가 이제 탑재가 돼 있고 이제 그 컴퓨터가 점점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벌어진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여기서 소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그 영화사에서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이제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념비적인 영화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영화에서 이제 AI 컴퓨터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영화는 1968년에 개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54년 정도 전에 개봉된 영화고요. 근데 그때 이미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I나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것도 한번 이 영화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 뒷부분에 소개할 우리가 뒷부분에 소개할 그 AI 우리 내용하고 가장 밀접한 이러한 그 관계를 갖고 있는 영화를 조금 얘기하자면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포스터입니다. 허라고 하는 그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뭐 허라는 영화 몇 년 전에 이제 개봉한 영화인데요. 여기 지금 포스터에 등장한 이 남자 주인공이 호아킨 피닉스입니다. 그 조카로 아카데미상 받은 그 영화 배우인데 그 사람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허라는 영화는 사실은 뒷부분에 우리가 각종 현재 우리가 개발되고 있는 AI 기술들이 소개되는 그런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은 뭐 미래에 어떤 일을 가상적으로 해서 가정하고서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안에 내부에 이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현재 AI에서 연구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I 분야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이 허라고 하는 영화는 반드시 한 번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부터는 아까 얘기한 AI의 세부 분야별로 어떠한 연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다시 상기를 하자면은 6가지의 분야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C,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영상으로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listen, 귀로 들어오는 이거는 어떤 소리의 정보죠. 소리의 정보를 이용하는 기술. 그다음에 speak, 말하는 거, 말을 이제 소리를 만들어내는 부분. 그다음에 read, 글을 읽고 이제 어떤 이해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write, 글을 작성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act, 어떤 행동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부분. 이 6가지 분야 중에 첫 번째 분야는 영상에 관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현재 AI 그 기술 개발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처리라고 여기 썼지만 일반적으로는 컴퓨터 비전이라는 용어를 또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레코니션, 이건 영상을 보고 인식하는 기술이고, 이거의 특별한 분야로 페이스 레코니션,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거죠.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은 영상 속에 어떤 물체들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오브젝트 트래킹이라고 하는 거는 비디오에서 특정한 오브젝트를 갖다 계속 따라가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이미지를 거꾸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 또 그 이미지 컨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이미지를 다른 형태로 변형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또 비슷한 의미로 이미지 비디오 트랜스퍼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나 비디오를 이제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키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하는 거는 영상을 보고 글로써 설명을 하는 걸 얘기하고요. 이미지 리커버리는 뭐 오염된 영상을 갖다가 다시 복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메디컬 이미지 애플리케이션은 뭐 의료 쪽에서 사용되는 많은 영상과 관련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 영상 처리, 컴퓨터 비전 분야에는 굉장히 많은 목적으로 이제 AI 기술을 도입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간단한 이 분야에서 예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미지 레코니션이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인데요. 여기 지금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강아지의 영상이 있죠. 강아지의 영상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거는 실제로 컴퓨터에 들어오면은 픽셀 단위의 어떤 그런 정보가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게 앞서 얘기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회로망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를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고 나면은 맨 마지막 단에는 이제 이 영상이 강아지인지 아니면은 물고기인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인지 이런 거를 분류하는 그런 아웃풋 레이어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영상이 어떤 것인지를 클래시파이 하는 게 이미지 레코니션이 되겠습니다. 어, 이 영상 이미지 레코니션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그 뭐 구글이 되든 네이버가 됐든 뭐 이런 많은 포털 업체에서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메라로 어떤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그 영상 속에 있는 어떤 물체들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이제 주게 되죠. 대표적인 예로 구글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 렌즈는 여기 이제 데모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렌즈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이제 얻으면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한번 일단 보시죠. Hi, Abby and Teddy here to show you the Google Lens. Thank you. This feature allows you to use your camera to search what you see in the world. Search what you see with the Google Lens. That's what I said. Thank you. Thank you. Let's take this plant, for example. First, you double tap the power button, open the camera, and then you long press on the plant, and it switches it into lens mode and lets it do its magic. Ooh, a bromeliad. Nice. Yeah, I already knew that. Right, because you know we are into horticulture. Yes, very much. Now I'm gonna see where we get this nice lamp from. I made this lamp by hand. Looks like you bought it there, Teddy. No, I specifically remember making this lamp by hand. Now, these sunglasses that I've been trying to steal from Teddy for 2 weeks. Put them on, I wanna see where you got them from. If you won't tell me, Google will. And ordered. Yo, don't steal my style. Too late! About to wear your sunglasses. Bap, bap, bap. 자,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는 이미 뭐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이미지 레코니션이 처음에 사용된 거는 사람의 얼굴을 이제 디텍트하기 위한 그런 데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디지털 카메라를 보면은 이런 기능들이 대부분 탑재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사람의 얼굴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캡처해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은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얼굴들을 다 디텍트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비단 어떤 한 장의 사진, 그러니까 스틸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 속에서 사람의 얼굴을 계속 트래킹하고 그것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을 갖다가 이제 인식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여드릴 그 동영상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렌즈라고 하는 시트콤이죠. 시트콤에서 그 장면들이 나올 때 각 주인공들의 얼굴을 이제 추적을 하고 그 사람이 누구의 얼굴인지도 같이 표시하는 그 데모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뭐 사람들이 이동을 하거나 해도 찾아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재 CCTV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CCTV에 이제 이런 그 기능이 탑재되고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예는 실제로 지금 현재 사용되는 CCTV에서 여러 사람들을
거리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트래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면은 이건 공항에서의 장면인데요. 여러분 그 공항의 출입구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전부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어떤 기술적으로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많은 어떤 AI의 어떤 또 다른 단면을 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 처리 부분에서 또 최근에 많이 연구되는 부분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컴퓨터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사진과 같은 그런 형태인데요. 여기 지금 보여드릴 예는 이 두 가지 사진을 보여주고 두 사진을 믹스한 그러한 스타일의 어떤 이미지를 컴퓨터가 그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 사진과 어떤 주어진 사진을 예를 들면 2번 사진의 스타일을 이용해서 새로운 얼굴을 생성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컴퓨터가 작업을 수행한 그런 것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그 데모 영상을 보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본 기술이 이제 그 보면은 어떤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의 스타일을 이제 다른 스타일로 이제 변경하는 그런 형태죠. 이런 기술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현재 여러분이 쓰고 있는 사진을 갖다가 에디팅하는 그런 툴, 그러니까 그 포토샵 같은 것을 이제 어떤 굉장히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미래에 등장할 포토샵의 어떤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어진 사진이 오리지널 사진이 있을 때 그 사진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변경하는 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일로 우리가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에디팅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한 두 가지 지금 데모에서 봤듯이 컴퓨터가 지금 제너레이션한 이미지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인물에 대한 이미지지만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그게 실제인지 가상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힘든 거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이미의 이미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떤 예술적인 적용 예인데요. 여기 어떤 오리지널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그 강가의 사진인데 이 사진을 원본으로 주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이게 옛날 명화죠. 어떤 명화를 주고 이 명화의 스타일로 이 원래 오리지널 사진을 변형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지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얘기합니다. 스타일을 변경하는 거죠. 주어진 스타일대로 스타일을 변경하면은 이제 여기와 같은 이러한 형태의 사진을 얻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또 다른 그림을 주고 이 스타일로 변경하라고 하면 또 이러한 종류의 사진을 얻게 되고요. 여기 이제 뭉크의 절규죠. 요걸 줬더니 또 이런 스타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어떤 이미지에 이게 그 이미지가 뭐 사람 얼굴이 됐든 아니면 뭐 풍경이 됐든 간에 여러분이 다양하게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고요. 아, 이거를 조금 더 뭐 좀 재미난 예로 여러분한테 설명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4개의 그림이 있는데 ABCD 4개의 그림이 있는데 보면은 여러분이 반 고흐의 작품이라는 걸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3개는 실제 반 고흐가 그린 그림, 오리지널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는 컴퓨터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게 컴퓨터가 그렸을까요? 네, 이건 상당히 여러분이 그 풀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죠. 다 반 고흐가 그린 것 같은데 하나는 컴퓨터가 그린 거다. 정답은 D입니다. D는 이제 컴퓨터가 이 조금 전에 보였던 이미지 스타일 트랜스퍼를 통해 가지고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굉장히 적용 분야가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이제 그 하나의 예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의 이 모델의 사진이 있고 여기에 이제 옷의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추구하는 거는 이 모델의 사진과 이 옷의 사진을 줬을 때 이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모델이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사진을 갖다 얻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어떤 그 사진과 그 모델과 그 옷 사진이 있을 때 그걸 합성한 사진인데 이것이 그냥 갖다 컷 앤 페이스트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 사람이 입고 있는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이런 거죠. 여기 지금 모델은 긴팔을 입고 있는 원래 모델이 긴팔을 입고 있는데 이 반팔 옷 사진을 줬더니 이쪽에 그 반팔을 입은 그런 사진을 만들어냈죠. 여기 그러니까 원래는 오리지널 사진에서 천으로 접혀 있던 부분에 이제 맨 살갗이 나오는 이러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미지 트랜스퍼 이거는 굉장히 많은 적용 분야가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영상 처리 분야로는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 캡셔닝은 주어진 사진에 대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텍스트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는 이 지금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예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어주어라고 하는 서비스의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진이 주어지면은 그 사진에서 특별한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걸 찾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이렇게 해놓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뭐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사진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이 어떻게 컴퓨터가 만들어낸 설명이 어떠냐면 A cello is on display in a glass case. 아주 정확하게 디스플레이 케이스 속에 첼로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상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해된 그 내용을 갖다가 다시 글로 라이팅해야 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걸 우리가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영상 정보를 이용하는 어떤 AI 분야에 대한 어떤 간략한 소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분야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리슨이죠. 리슨은 어떤 소리를 듣고 뭔가 이해를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사람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음성을 듣고 뭔가 이해를 하고 하는 내용. 여기에는 많은 기술들이 이제 포함되는데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일단은 리슨 귀로 그러니까 음성 데이터를 듣고 이해하는 리슨하고 그 다음에 음성을 갖다가 거꾸로 이제 만들어내는
스픽이죠. 스픽. 두 가지 분야가 같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리슨하고 스픽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분야를 우리가 음성 처리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음성 인식, 음성 합성, 그다음에 스피치 인핸스먼트, 스피커 레코니션, 스피커 베리피케이션, 뭐 어쿠스틱 이벤트 디텍션, 뮤직 레코니션, 뮤직 트랜슬레이션 이런 분야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스피치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다 사람의 음성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음성 인식, 음성 합성, 음성 향상 이런 거고, 스피커라고 하는 거는 음성이 있을 때 누구의 목소리인지를 찾는 거가 되겠습니다.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은 두 개의 음성이 있을 때 이 두 음성이 같은 사람에서 발화가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화가 됐는지를 찾는 거를 우리가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리에는 뭐 사람의 음성뿐 아니라 다른 소리들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그 음향학적 어쿠스틱 이벤트를 디텍트하는 그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음악을 갖다가 인식하거나 음악을 변형하는 그런 것들도 다 이 범주에 이제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적인 거는 음성 인식 분야가 되겠습니다. 음성 인식은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컴퓨터가 받아쓰기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받아쓰는 정도를 넘어서 그 받아쓴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음성 인식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한 가지 예로 구글에서 이제 나오는 이 AI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거 구글 홈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글 홈에서 사람의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 또 동작을 하는지 한번 데모를 보겠습니다. This is Google Home. And when your friends come over, they'll be like, what does this thing do? And you'll be all, hey Google, play House of Cards on Netflix. And it'll be like, House of Cards from Netflix playing on your TV. and they'll be like, whoa, what else? And it'll go, At 1 p.m., you have a haircut. and then you'll be like, play me that song that goes, strawberry champagne on ice. And it'll be like, Playing That's What I Like by Bruno Mars. and they'll be like, OMG. 예, 지금 그래서 사용자가 얘기하는 거를 듣고 그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뭔지 의도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본 것처럼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고 또 어떤 일정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노래 가사에 대한 거를 입력을 하면은 그 노래를 찾아서 플레이를 해주고 하는 이런 기능들을 하는 거죠. 이러한 AI 스피커들은 뭐 구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AI 스피커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AI 스피커들에 대한 어떤 데모를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헤이 카카오, 90년대 인기 있는 노래 틀어줘. 원하는 음악 들려줄게요. 신기한데요? 바로 알아듣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셀리야, 아침에 어울리는 노래 틀어줘. 아침 음악을 재생합니다. 잠깐 감상하시죠. 진이야, 네. 내일 부산에서 회의 일정 등록해줘. 2017년 11월 16일 부산에서 회의 일정을 추가할까요? 그래, 11월 16일 엄마님의 일정이 등록되었습니다. 제가 엄마라서. 아, 진이야, 아리야, 배달 음식 시켜줘. 지금은 도미노 피자와 BBQ 치킨 주문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히 AI 스피커에서 음성을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 음성 인식이라고 하는 분야는 사람과 컴퓨터와 대화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까지는 키보드와 마우스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컴퓨터와 인터페이스를 했다라면 앞으로 이제 등장하는 기기들에서는 서로 여러분들이 말로써 인터페이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거기에 핵심 기술이 바로 음성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음성 속에는 뭐 어떤 뭐 받아쓰기 하는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한 사람에 대한 정보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성이 있을 때 누가 말한 것인지를 찾는 거를 우리가 스피커 레코니션, 화자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사실은 어떤 보안 또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릴 영상은 아마존 에코라고 역시 이제 아마존에서 나오는 AI 스피커인데 그 안에 탑재된 화자 인식 기술에 대한 데모가 되겠습니다. Alexa, who am I? I'm not sure who's speaking, but you're in Joanna's account. Alexa, who am I? I'm not sure who's speaking, but you're in Joanna's account. Alexa, who am I? I'm not sure who's speaking, but you're in Joanna's account. Alexa, who am I? I'm talking to Joanna. This is Joanna's account. Correct. A recent update across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사용자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갖다가 찾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현재 스마트폰을 비롯한 많은 IT 기기에는 이렇게 본인 인증의 수단으로 화자 인식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화자 인증의 이런 화자 인식과 화자 인증을 더 많이 사용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소개할 분야는 이제 합성입니다.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요거는 음성 인식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에 입력으로 어떤 문장을 텍스트로 된 문장을 주면은 그걸 음성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성 합성 기술을 TTS라고도 얘기합니다. TTS라고 하는 건 텍스트 투 스피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그 데모는 컴퓨터가 만들어낸 이제 어떤 컴퓨터가 텍스트로 된 대본을 갖고서 사람의 음성을 만들어내는 어떤 데모를 보여주는데 특히나 여기서는 그 어떤 그 말을 할 때 감정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모셔널 TTS의 데모가 되겠습니다. 유미야, 여기. 왔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글쎄, 잘 모르겠네. 오늘이 우리 만난 지 22일째잖아. 선물 교환하기로 한 거 기억하지? 그거 진심이었어? 무슨 소리야? 그럼 선물 없어? 에이, 요새 누가 그런 거 챙긴다고. 약속했었잖아. 오빠는 우리 처음 한 약속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무시한 게 아니고.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대했는데. 난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오빠는 아무것도 없단 얘기잖아. 유미야, 오빠는. 너무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유미야, 오빠 얘기 좀 들어봐. 나 완전 실망했어. 오빠 만날 기분 아냐. 나중에 연락해. 유미야,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냐. 오빠가 내 기분 알아? 여기 오빠가 이렇게 준비해 왔잖아. 짜잔. 뭐야, 선물이네? 알고 있었어? 우리 유미 깜짝 놀랐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예, 그래서 지금 본 데모를 보면은 음성 합성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대본만 주면은 컴퓨터가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어에 있어서는 실제 이제 음성 합성을 할 때 그 사투리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면은 한번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가 진짜로 걔들이 마음에 들었으면은 어떻게든 잡았겠지, 안 그냐? 자, 이건 컴퓨터가 이제 합성한 이제 그 사투리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예로. 내는 말 안 했다. 이 가시나가 원래 눈치 뱉다이다 아이가. 자, 이런 식으로 사투리 표현도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음성 합성은 앞서 설명한 그 음성 인식과 이제 결합해 가지고 이제 많은 서비스에 음성으로 어떤 그 인터페이스하는 그런 그 서비스를 갖다가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이제 데모는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건데, 구글 어시스턴트의 듀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유저들을 대신해서 외부에 전화를 걸고 뭐 예약을 잡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스마트폰이 대신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사람의 말을 만들어내고 말을 이해하는 것이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 기술을 합쳐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한번 데모를 보겠습니다. So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a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a 1:15.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a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her first name? The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Thanks. Great. Have a great day. Bye. 그다음에 이 음성 합성 기술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또 적용됐는데, 지금 여기 보여드릴 거는 어떤 지금 이 아마 저 해경인 것 같은데 순직을 했습니다. 순직을 했는데 사후에 그 사람의 목소리를 음성 합성으로 재현해서 유가족한테 들려준 그 예가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잘 있었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튼튼이 만날 준비는 잘하고 있지? 튼튼이 태어나면 아빠는 사람들 지켜주던 용감한 경찰이었다고. 그리고 우리 시아도 아빠가 항상 곁에서 지켜줄 거라고 꼭 이야기해줘. 오래오래 살다가 예쁜 할머니 돼서 와. 사랑해. 말로 다 못할 만큼. 예, 그 사람의 목소리를 이제 사람이 말하는 거를 갖다 이게 표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까지도 사실은 요즘은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실제 컴퓨터가 만들어낸 이제 노래 부르는 음성이 되겠습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자, 그래서 뭐 이 음성 합성은 이렇게 그 싱잉 보이스까지도 이제 합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앞서 가지고 이제 보고 듣고 말하는 것까지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했는데, 굉장히 뭐 신기하다 이런 느낌도 여러분이 받겠지만, 반대로 한편으로는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영상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실제 어떤 사람의 그 실제 가상의 인물의 영상을 갖다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영상을 여러분이 조작을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음성 합성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의 목소리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합쳐 가지고 마치 이제 어떤 가상의 어떤 인물이 어떤 표정을 짓고 말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 및 음성 합성을 통해 가지고 특정 인물 및 인물의 얼굴과 음성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딥페이크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뭐 범죄에 활용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딥페이크가 사실은 요즘 AI의 어떤 좀 걸림돌처럼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에서는 주어진 어떤 영상이나 음성을 가지고서 이것이 컴퓨터가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실제 오리지널인지를 파악하는 이런 딥페이크 디텍션 또는 안티 스푸핑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뭐 이렇게 그 페이크를 만들어내는 것도 하지만 동시에 이걸 디텍트하고 하는 것도 디텍트하는 기술도 같이 발전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딥페이크를 디텍트하는 어떤 기술에 대한 예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Our friends who are lesbian, gay, bisexual, or transgender. I visited with the families of many of the victims on Thursday, and one thing I told them is that they're not alone. The American people and people all over the world are standing with them, and we always will.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분야를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야는 이제 리드하고 라이트인데요. 이거는 텍스트로 돼 있는 정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읽고 쓰다라고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업적으로 AI 기술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그런 분야는 바로 이 리드 라이트, 읽고 쓰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를 다른 말로 자연어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어떤 웹에서 서비스를 받는 많은 서비스 속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 AI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 기술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연어 처리는 결국은 텍스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갖다가 이제 뽑아내거나 뭐 또는 그 어떤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자연어 처리인데,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기호를 갖다가 나열한 거죠. 텍스트.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호의 나열인데, 이런 기호라고 하는 심볼릭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는 마치 물리적인 양을 갖고 있는 벡터로 이렇게 변환을 합니다. 여러분이 벡터로 변환을 하게 되면 좋은 거는 뭐죠? 어떤 벡터들을 더하기 할 수 있고, 뭐 스칼라로 곱하기 할 수 있고, 뭐 두 개의 벡터 사이에 거리를 잴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심볼들,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심볼을 이런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양을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개념이 디스트리뷰셔널 세만틱이라고 하는 거라서 단어를 벡터로 변환하는 기술이고, 대표적인 게 워드 투 벡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지금 뭐 한 가지 예로 나와 있는데, 연구라고 하는 단어에서 열정을 빼고 플러스 돈을 했다. 실제로는 이러한 단어들은 어떤 심볼이죠. 심볼. 어떤 물리적인 양이 없는 심볼인데, 그것들을 마치 양이 있는 것처럼 바꿔서 그것들의 뭐 빼기 더하기 이런 거를 갖다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결과가 채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요 사이트를 가보면 여러분이 이러한 또 재미난 그 오퍼레이션을 갖다 여러분 실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연어 처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분야는 번역입니다. 번역. 그래서 구글을 예를 들자면 구글 번역 여러분 아마도 사용을 해봤을 텐데, 구글 번역은 하루에 10억 건 이상의 번역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글 번역에서 제공하는 랭귀지는 103개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103개 국어의 랭귀지 언어들이 서로 간에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합이 있을까요? 103개에서 102개, 뭐 2로 나누면은 한 50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한 5,000개의 페어,
맞나요? 100개, 그죠? 한 5천 개의 어떤 이게 페어로 여러분이 번역을 이렇게 이게 페어로 하는 게 아니죠. 이거 양방향으로 다 돼야 되니까 103 곱하기 100이 그러니까 거의 한 10,000개의 페어로 여러분이 번역이 가능하다는 걸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이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이 앞에 단어에 뉴럴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딥러닝이 이용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밑에 있는 거는 지금 그 한국어에서 영어로 또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번역하는 거를 이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자연어 처리에서 대표적인 응용의 예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컴퓨터에 사진을 보여주고 사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컴퓨터가 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또 분야가 있는데, 이거를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VQA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것들은 사진 속에 사진을 보여주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컴퓨터가 대답을 한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앞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텍스트로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이미지 캡셔닝. 자, 이러한 그 자연어 처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 모델이 있는데, 이거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어 모델은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한테 내가 몇 개의 단어를 먼저 얘기해 줬을 때 그 다음에 나올 단어에 대한 확률을 갖다 계산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뭐 놀이 같은 비슷한 거는 어렸을 때 많이 해봤겠죠. 그래서 문장이 이제 어떤 단어들이 시퀀스로 계속 주어질 때 앞서 나온 시퀀스의 단어들을 기초로 그 다음에 올 단어가 어떤 것이 있겠느냐를 이제 프리딕션 하는 모델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연어 처리의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엘모라는 게 있고 버트라고 하는 게 있고 GP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모델이 하는 역할은 어떤 단어가 이렇게 단어들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이제 이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챗봇입니다. 챗봇은 여러분과 텍스트로 이제 컴퓨터가 대화를 하는 거죠. 자유롭게 대화를 해서 그 턴이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는데, 여기 챗봇에서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대화를 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또 답변을 갖다가 만들어낼 때는 뭐 너무 정형화된 것만 만들지 않고 조금 다양한 그런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연구되어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뭐 요즘은 이 챗봇이 그 웹 서비스에서도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이게 점점 더 그 기술이 발전해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진짜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구분 못할 정도 수준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신문 기사나 텍스트로 된 어떤 그 기사나 어떤 문서가 있을 때 그거를 자동으로 요약을 해서 짧은 이 양의 문장을 이제 추출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동 요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 요약이라고 하는 기술도 우리가 정보를 갖다가 요즘 뭐 정보가 워낙에 많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 것들을 압축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이 컴퓨터가 스스로 이렇게 요약본을 갖다가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 기술과 앞서 또 설명한 뭐 표정 생성 및 음성 합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즘은 컴퓨터가 우리 사람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소설이나 시도 직접 씁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GPT-3라고 하는 이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그 컴퓨터가 시를 실제로 쓰고 그 시를 직접 낭독하는 거를 갖다가 수행한 그런 데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의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스스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 운율 같은 것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Round worlds go round. All the time. Swirling, revolving. Sun, moon, and stars. Spinning like fireflies. Merry-go-rounds. Countless seconds. Tick and talk. All of the time. Day and night. On, off, on.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see, listen, speak, read, write까지 했으니까 마지막 act죠. act는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이걸 결정해 주는 겁니다. 이 분야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합니다. 강화학습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예가 로봇, 드론, 또 자율차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거는 뭔가 컴퓨터가 지금 외부로부터 들어온 그런 그 자극 또는 센서를 통해서 들어온 신호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디시전을 내리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알파고, 여러분이 이세돌과 이제 바둑 경기를 했던 알파고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reinforcement learning 기술들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 그 모델이 만들어지고 학습되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트라이얼 앤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게임을 한다 그러면 스스로 게임을 하는 거죠. 게임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스코어가 높게 그리고 빠른 시간에 스코어를 많이 얻을 것인가를 스스로 이제 익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inforcement learning을 연구할 때 많이 쓰이는 분야는 이제 컴퓨터 게임 분야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게임 분야에서 컴퓨터 화면의 정보만 이용해서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하면은 이 게임을 잘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그 중에 하나인 그 벽돌 깨기 그 게임에서 어떻게 그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지 모델을 학습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하죠. 이제 학습을 하면은 이제 요령을 스스로 익힙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시간이 늘어나면은 더 효율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식이 여러분이 지금 단순하게 그 벽돌 깨기 게임의 예를 봤는데 이러한 그 기술이 이 개념이 똑같이 여러분이 로봇이나 드론이나 자율자동차와 같은 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도 똑같은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reinforcement learning이 적용된 로봇이 많이 등장하겠죠. 최근에도 이제 로봇을 웨이터를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 로봇 웨이터는 여러분이 이미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해서 휴머노이드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은 인식과 운동 기능을 구현한 로봇이고요. 최근에는 어느 수준까지 발전했냐면은 그리고 이러한 그 로봇들은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해서 여기 지금 보여드릴
그 동영상은 사실은 현재 구현되어 있는 로봇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제 더 발전할 로봇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Hi, Molly. Power line with your elbows all the way Goodbye, Molly.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분야는 이제 자율차입니다. 자율차에 대한 얘기는 뭐 여러 번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최근에 굉장히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죠. 이 자율차는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를 말하는데, 이 자율주행에는 이제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이 0부터 5까지 이렇게 있는데, 레벨 1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하고 뭐 엑셀 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레벨 3 정도가 이제 요즘 많이 등장하는 자율차죠. 그래서 굉장히 좀 제한된 상황에서는 이제 자율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스스로 운행을 하는데 사람의 개입이 좀 필요한 그런 단계고요. 레벨 4는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는 완전히 이제 운전자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레벨 4도 이제 간혹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5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진짜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와 관련된 또는 자동차와 관련됐거나 또는 뭐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많은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에 지금 굉장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는 이 그림은, 여기 지금 파란색은 레벨 4의 자율주행을 얘기하고, 이 노란색이 이제 레벨 5의 자율주행인데요. 많은 회사들이 현재 레벨 4 단계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2025년부터는 레벨 5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 현재 테슬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소개하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이 자동차의 각 부분에 있는 카메라로 들어오는 영상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네모로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는 어떤 물체를 발견하면 그걸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AI의 현주소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했는데요. 굉장히 이제 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략하게만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된 이런 분야 외에도 AI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고요. 그 모든 걸 뭐 다 뭐 이렇게 이해하거나 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AI 분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라고 할 때는 오늘 소개한 See, Listen, Speak, Read, Write, Act 이렇게 6개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